안녕하세요. 마일스톤이십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 52분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월화 굉장히 큰 변동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옵션을 각 시장마다 한 두어 가지 정도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옵션들이 두 가지로 좀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건 역시나 제가 카카오톡 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리였습니다. 금리의 변동이 가장 컸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 영상을 보시고 어떤 것들 중점적으로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역시 지금 현재 옵션을 여러 가지 보면서 시장이 이 정도로 급변동을 할지는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3STX라고 하는 세배수 테슬라 숏을 구매를 해서 일부 매매를 하고도 있었고, 동시에 굿버스 역시도 일부 수익을 실현을 해서 환매를 하고 있다, 재반등을 해서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가격대를 보고 있겠다, 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또 갑자기 급변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변동하는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중립적으로 계속 보고는 있지만 시장이 계속 바뀌면 어쩔 수 없이 해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립론자라고 계속 말씀드린 건 세상에 정해져 있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변동되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저희가 학습한 내용들 기준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오늘도 해석을 좀 해볼 건데요. 여전히 조금 해석의 다양성을, 여지를 조금 남겨둬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급변하는 것이 SVB 사태와 1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사태들이 심리적 영향을 확실히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시장에서 그렇게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가져갈 부분인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변동성 장세에 있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한번 보시면서 이 내용을 함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형을 여기서 보고 있었던 게 지속적으로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1% 전후까지 갔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여기서의 파형을 제가 두 가지로 해석해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4파가 조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내려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완료한 이후에 5파 형태로 가든지, 두 가지의 경우였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 형태는 무조건 5파가 나와야 된다고 했고요. 여기서 나와서 5파가 3파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지, 혹은 여기서 5파로 다시 떨어질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무조건 5파 하나밖에 없었다 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형태를 보면 5파에 가까운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1파, 2파로 보이고, 저희가 1시간봉 기준으로 이것은 복합지표라서 볼 수가 없어서 대략적인 파 형태를 여기서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1파, 2파 이후에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락 추세선을 뚫고 내려갔죠. 그래서 전형적인 3파 형태를 보이니 1, 2, 3, 그리고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 2, 3, 4, 5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5파 형태가 되는 것 같고, 스토캐스틱 RSI를 보더라도 한 개 파형이 1봉 기준으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5파가 조금 더 올라갔다가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파형 형태만 보자면 여기서 5파로 나올 수 있는 옵션은 두 개 다 모두 다 해당됐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 형태가 3파이냐 또는 또다시 5파 형태로 뚫고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좀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떤 형태가 나올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페드와치 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난주와 지지난주 대비 딱 2주 만에 완전히 시장이 바뀌었어요. 페드와치 툴에서 보는 현재 진행형을 보시게 되면 현재 금리는 450에서 475예요. 3월 22일 날, 일주일도 남지 않은 기간에 3월 22일 날 발표할 수 있는 금리 인상폭은 그대로 유지가 41.7%고요. 25bp 상승이 58.3%로 시장의 예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525에서 550bp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고점을 유지한다는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락과 하락폭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 금리인 2년물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시장이 완전히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자면 시장이 다시 짓눌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원인과 이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시장은 짓눌 수 있습니다. 10년물이 더 크게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눌릴 것이고요. 2년물이 더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현재와 같이죠. 2년물이 더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시장이 더 이상 고금리를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VB가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 선고를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SVB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시장이 더 이상 고금리를 버틸 수 없다라는 인식에 이런 식으로 패드워치2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는 기간도 바뀌었고 상단도 떨어졌고 그리고 떨어뜨리는 기간과 폭도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짓누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까지 증시를 보는 기준이 좀 더 횡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옵션과 혹은 여기서 바로 하락하는 옵션 두 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이 상황만 보자면 이제는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 눌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상에서 말씀드릴 때 인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반등이 조금 더 있거나 혹은 반등이 약하게 나오거나 현재 수준에서 조금 유지한다고 했을 때 특별한 시그널이 없다면 반등하거나 조금 횡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자면 아직까지 여기서 내려오는 파형 자체가 완료된 게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는 파형 자체가 1, 2, 3, 4, 5 해서 내려오는 파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385 내려갈지 585 내려갈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조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때가 중요할 건데 이렇게 조금 꺾이는 동안에 시장이 다시 조금 반등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옆으로 횡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즉각적으로 지금 거의 5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바로 인버스를 계속 매수하시지 말라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꺾이면서 시장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다시 조금 반등해 보려고 하는 반등의 크기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옆으로 횡보하거나 시장이 조금 반등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인버스 하시려고 하면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교육 영상에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모두 다 학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황 분석을 통해서 맞춰가고 해석하는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익히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능력들이 점점점 증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코스피 200을 보시도록 하시죠. 코스피 200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1파, 2파 이후에 3파, 4파, 그리고 이후에 5파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이 새로운 파형이 시작됐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내려가는 첫 번째 옵션과 여기서 1파, 2파가 조금 더 길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두 가지 옵션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파형 형태가 좀 더 횡보를 해볼 수 있는 형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3, 5 형태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큰 조정 파형 형태가 323에서 325 사이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위쪽에 있는 파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3파 형태가 아니라 크게 5파 형태로 내려오면서 파형 해석이 횡보가 아니라 이제는 떨어지는 파형으로 해석이 바뀌게 된 겁니다. 3, 5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3파가 아닌 5파 형태가 나와버렸죠. 1, 2, 3, 4, 5 형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반등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보는 파형이 맞다면 아래로 여기서 5파 형태로 쭉 길게 내려가야 될 겁니다. 1, 2, 3, 4, 5 반등 그리고 다시 5파로 떨어지는 1, 2, 3, 4, 5 형태로 크게 내려가야 될 것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이는 형태가 1파, 2파 이후에 3파이기 때문에 3파 이후에 4파 반등이 있겠죠.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오늘 만들었던 갭이라든지 그 상단에 위에 있는 갭들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보자면 1파의 고점을 4파가 훼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파형이 3파가 완료가 되었다면 반등 형태는 여기 보이는 311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갭을 한 번 더 채우고 다시 올라가든지 여기서 올라가든지 하더라도 311 전후를 크게 상회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기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재 위에 보였던 모든 이정표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하락의 시그널이 좀 더 가까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10년물, 2년물을 보게 되면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재반등을 해볼 수 있는 시점까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특히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5파로 내려오느냐 3파로 내려와서 다시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이정표들과 모두 다 맞춰봐야 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서 더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보이는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갭을 당연히 채울 수 있겠죠. 저는 306.50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인데 오늘 살짝 깨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형 해석을 좀 해보면서 더 급격하게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서 반등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보이는 시그널들이 다시 급격하게 변동이 된다면 이런 식의 파형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하는 옵션 역시도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께 이런 불안감을 심어드리고 싶진 않지만 여전히 저는 하락이 계속적으로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옵션 역시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3파 이후에 이런 식으로 또 3파 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5파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 형태로 이런 식의 조정 형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파형 형태가 1, 2, 3, 4파였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준에 따라서 1파의 고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정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현재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RSI가 하단을 조금 남겨두고 있고 스토캐스틱은 이미 과매도권 들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형이 대부분 다 완료돼 가고 있어요. 1시간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5파라고 말씀드렸죠. 1, 2, 3, 4, 5 형태로 내려왔고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권에 들었습니다. 5분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 2, 3파이고 여기가 4파로 보입니다. 3, 5 형태입니다. 어제 제가 이 부분 올라가면서 상승 형태가 5파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형태로 가고 있고 이 파형이 어느 정도까지 더 연장이 돼서 위 상단을 테스트하느냐에 따라서 반등 고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갭만 채우고 완전히 급락을 해버리면서 여기에 있는 파형 형태 해석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형 형태가 현재로서는 1, 2, 3, 4, 5 형태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갭을 만들면서 현재 파형 형태를 1, 2, 3, 4, 5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파형이 거의 다 완료된 것 같죠. 아래쪽에 이 마지막 5파를 연장 형태로 만들면서 아랫단을 더 연장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더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과격하게. 오늘도 이미 2% 이상의 하락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매도 신호에서 상승 신호로 바뀐 것이 없고 파형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아랫단을 메우고 다시 반등을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등을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맞춘다고 하면 311.68을 크게 상회하면 안 될 거예요. 크게 상회하지 않고 다시 떨어져야 될 겁니다. 제가 인버스를 매수하실 때 추격 매수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계속 추격 매수를 하는데 반등을 다시 이렇게 크게 해버리면 반등폭이 작지 않거든요. 떨어지는 폭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1.2%, 1.3%이지만 여기서 311까지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면 다시 3%대의 하락이 생깁니다. 곱하기 2배 하면 6%의 손해겠죠.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는 걸 추격 매수를 해서 과도하게 매수를 하시게 되면 급반등 시 또다시 손절을 쳐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재 파형이 떨어지고 다시 반등을 할 때 이 반등을 하거나 옆으로 횡보를 조금 할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시황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전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 코스피 200과 거의 유사하다. 여기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가 넘기 때문이죠. 그래서 1파 이후에 반등 2파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속적으로 추세선을 따라가면서 3파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1, 2, 3파 이후에 조만간 한번 반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과 마찬가지로 1, 2, 3, 4, 5 형태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존 고점을 넘지 않는 대략 61,000원 전후까지는 반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파형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거든요. 1, 2, 3, 4, 5 형태 이런 식의 지금 파형 형태를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바닥을 차지하더라도 반등을 해보고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4파를 만들고 다시 하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여기 있는 붉은색 박스의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57,500원 정도에서 하나의 파형을 마무리한 이후에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지는 그래서 1, 2, 3, 4, 5 형태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파형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죠.
3파, 3파, 5파로 지속적으로 내려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스토캐스틱 RSI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과매도권까지 들어갈 겁니다. 월봉 역시도 현재 반등을 수개월 동안 하다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3, 5파 형태로 5파 형태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3만원대 전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3만원대가 주요 지지 저항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하락이 굉장히 짧게 나오진 않을 거다. 굉장한 과매도권에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 제가 카카오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서 그 지루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이제는 반등이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이 중심선을 깨고 더 지속적으로 내려온다면 여기서부터는 지속 하락일 거예요. 짧은 하락이 아니라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17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170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굉장히 길 거예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시세의 분출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시류의 흐름을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될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여기서부터는 인버스를 그냥 잡고만 계셔도 충분히 수익이 지속적으로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시황 분석은 꾸준히 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나 오늘과 같이 파형 해석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에게 카카오톡으로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루한 횡보의 끝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날이고 7일 정도 있으면 페드의 금리 인상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의 내마녀의 날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저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